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그 리튬 가격 이화영 아나운서가 잘 전해주셨는데 관련한 투자 전략도 한국 시장 종목과 연결시켜서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앵커 브리핑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얘기인데요. 네. 8%를 붕괴라는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붕괴가 됐습니다. 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고 특히나 사실 월가 예상치를 계속 비트, 즉 상회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의 물가 전망치를 많이 참고하셨어요. 근데 클리블랜드 연은 물가 전망치가 8.09%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8%를 기록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는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성적표 보니까 7.7%가 나오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떤 놀람 그리고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유가라든지 쉘터,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은 오히려 상승을 했지만 그 이외의 비용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의료 서비스가 내려온 게 고무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부터 나오는 주택 지표들이 조금 더 완화 그리고 하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은 이제는 조금은 있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높았잖아요. 근데 네.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CPI 가격 하락 안정에 또 기여를 했다는 소식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예. 바로 이제 긴축과 관련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긴축의 확률 75bp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50bp 빅스텝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한 85%의 확률로 50bp 긴축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월가의 특히 연준의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발음이 티미 라우스 기자 너무 네, 어려운데 예. 티미 라우스 기자가 이 물가 나오기 전에 도이치뱅크의 레포트를 인용을 하긴 했지만 이 터미널 레이트 즉 최종금리 연준의 최종금리가 6%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놀란 가슴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5%의 터미널 레이트를 시장은 반영했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도 어떻게 보면 최종금리는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년물이 4.3%까지 내려왔고 미국의 10년물은 이제 3.8%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 나스닥이 7%까지 급등한 이유는 이렇게 물가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PI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 채권 10년물 가격이 4%에서 3%까지 눈에 띄게 확 떨어졌어요. 맞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은 사실상 피봇을 가시화한 것이다라고 아예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역시도 0.5bp 금리 올리는 것도 50bp 금리 올리는 네. 것도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네. 피봇이 이제 우리 피봇 실망이었는데 피봇 기대감을 다시 높이는 그쵸. 간밤의 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데이터 의존적으로 간다라는 스탠스를 확고히 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에서도 아마 피벗의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달러화가 아닌 비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매력도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차트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들은 아시겠지만 달러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들이었습니다. 원자재와 달러가 동시에 강하다 보니까 이거 이머징이라든지 비달러 국가들은 굉장히 고통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수지는 적자폭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긴축의 강도가 완화되고 원자재 시장도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내내 괴롭혔던 강달러 그리고 고물가의 조합이 이제는 내려갈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의 빨간 선의 위쪽에서부터 밑에는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자산들입니다. 가장 밑에는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더불어서 유럽 주식, 일본 주식, 코스피까지 붙어 있는데요. 네. 만약 달러화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머징 그리고 비달러 자산의 자산 배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은 그동안에는 이머징 내에서 중국 자본이 그러니까 중국에 배분됐었던 자금이 네. 한국으로 온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이머징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 시장을 비롯한 전체 어떤 뭐랄까요? 원화도 어제 1,354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수급 호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해 내내 굉장히 힘들었었죠. 물론 맞습니다. 어제 물가 지표가 뭐 7.7%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은 맞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좀 지나간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의 이런 불장 3대 지수 모두 그야말로 급등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